안녕하세요. 저는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곳에 들러서 사연들을 듣곤 합니다. 저는 화나는 사연을 별로 안 좋아하기에 슬픈 사연이나 행복한 사연들만 찾아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싶어서 화나는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제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이랑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매달마다 이달의 보호망을 놓친 적 없을 만큼 유능한 보험 설계사입니다.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영업을 하니 그럴 수밖에요. 아들이 상견례 때부터 어찌나 며느리 자랑을 하던지 귀에 딱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우리 지연씨 이달에 보호망이에요. 매달 저 타이틀을 놓친 적 없을 만큼 일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마 아버지도 며느리 잘 뒀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니? 일하는 것만 봐도 평소에 행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구나. 저도 지연씨 본받아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요. 그런다고 지연씨를 따라갈 순 없겠지만요. 저희 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를 항상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달의 보호망을 차지하면 꼭 자기가 이달의 보호망이 된 것 마냥 기뻐했어요. 그 정도로 아들이 저희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칠 뒤 저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며느리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이미 있어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보험을 하나씩 더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랬으면 안 됐던 거였나 봐요. 저희가 며느리를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게 되었지 뭐예요. 며느리는 저희가 한 번 보험을 들어주니 새로운 보험이 생기면 저희에게 들고 왔어요. 저희는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이런 보험이 있고 저런 보험이 있다고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중간에 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무슨 보험 들고 왔냐면요. 아마 아버님도 필요하신 보험일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핫한 보험이거든요. 상해보험인데 이건 다른 상해보험이랑은 달라요. 저기 아가, 나는 지금 보험을 가입할 마음이 없어. 예전에 가입했던 상해보험도 있고. 아버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노년이라 언제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마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보다 혜택이 좋을 거예요. 아니야, 난 괜찮아. 며느리가 내 생각해서 들고 와준 건 고마운데 지금은 가입할 생각이 없어. 나한테 필요한 보험들은 이미 예전에 다 가입해놓은 상태라 진짜 괜찮아. 그럼 해지하고 저희 회사 보험 가입하세요. 저희 회사 혜택이 더 좋은데 굳이 그 보험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만기 다 되어가는데 뭐하러 그래. 그리고 지금 해지하면 내가 지금까지 넣었던 원금도 못 찾아. 나는 그냥 그 보험 만기 되면 다시 가입하든가 할게. 미안해. 저는 며느리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했고 며느리는 제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얼굴에 아쉽다는 표정이 역력한 상태로 제 방을 나갔어요. 마음 같아선 며느리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예전에 보험 다 들어놨는데 굳이 있는 보험 놔두고 더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들이밀어도 가입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이고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들고 찾아왔지만 저는 가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도 가입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제게 보험 서류를 내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4달 뒤쯤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방을 들어온 거예요. 저는 또다시 보험 서류를 내밀러 왔나 했는데 사진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아버님, 기우씨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밖에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아버님도 이것 좀 보세요. 지금 기우씨가 저 몰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자랑 바람 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지혜미가 다른 남자랑 도망간 것 때문에 불륜이라고 하면 치를 떨 아이인데.
못 믿겠으면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방금 건넨 사진 자세히 봐보세요. 거기에 찍힌 여자랑 남자를요. 설마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기우가 왜 여기...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기우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기우 이 녀석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기우 씨 아까 저한테 화내더니 집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사진이 너무 선명하게 잘 찍혀 있어서 아들의 외도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화내고 집을 나갔던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아들이 저 멀리서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길래 빠르게 아들한테 다가갔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에 사진을 던졌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집사람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네 애미가 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그런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람을 피다니요. 저는 바람 핀 적 없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불륜이라고 하면 얼마나 치를 떠는지. 그럼 이 사진은 뭐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거 너 아니야? 그 옆에 여자는 같은 동 사는 여자 아니냐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발뺌을 하는 거야? 그거 그놈의 보호망인지 뭔지 집사람이 계속 영업하러 다닌다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외로워서 아는 사람 아무나 만나고 다닌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절대 그런 관계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이야? 진짜 이 여자랑은 아무 관계 아닌 거지? 그냥 친한 사람일 뿐인 거지? 그렇다니까요. 아버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도망가서 그 뒤로 불륜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요.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면서 어떻게 아들을 의심해요. 나는 이렇게 떡하니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구나. 또다시 아픈 과거만 들춘 것 같구나. 집사람이 계속 저한테 보험 추천하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소리 좀 질렀더니 그새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홧김에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집사람도 제가 불륜 아닌 거 알아요. 불륜이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될 수 있으면 여자랑은 단둘이 놀지 마. 괜히 오해 살라.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나도 몇 번 보긴 했다만 그래도 여자랑 단둘이 노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단둘이 논 거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기로 했는데 저희 둘이 먼저 도착해서 잠시 둘만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다시는 이런 오해 안 만들게요. 저도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며느리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이 실적으로 먹고 사는 건데 실적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 불똥이 괜히 아들한테 튄 것 같아요. 솔직히 만만하고 편한 게 자신의 배우자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객들이나 직원들한테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괜한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고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아들은 워낙 말을 잘 듣는 착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또 제게 이런 소리가 들어갈까 친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 아들이 겉보기에는 다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도 이제 가족한테는 일욕심을 버리기로 했는지 더 이상 저희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예전처럼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거실에서 한가로이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며느리가 되게 다급해 보이면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떡해요? 우리 그이 어떡해요? 그이가 사라졌어요. 아까 제 뒤에 분명히 제 뒤에 오고 있었는데 그이가 안 보여요, 아버님.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말해봐. 우리 아들이 뭐 어쨌다고? 그이가 실종된 것 같아요. 어떡해요. 남편이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고 다시 움직였는데 분명히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속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이가 안 보여요. 원래 쉬었다 움직이면 더 힘들잖아. 또 힘들어서 다시 중간에 멈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남편 안 보이길래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갔는데 없었어요. 저 뒤따라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 아닐까요? 아버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아가,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오거라. 남편 찾겠다고 계속 거기 있다가 너도 길을 잃겠구나.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너는 조심해서 내려와. 알겠니? 함께 등산을 갔던 두 사람에게 사고가 났고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산을 수색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20번이나 넘게 전화를 했지만 산속이라 전화가 안 터지는 건지 제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간 산을 계속 뒤졌지만 아들 머리카락은커녕 목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이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들 찾느라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며느리는 걱정이 안 되는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 실종된 사람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이 실종됐는데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일을 하러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 너는 남편이 실종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도 안 되니? 남편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 일을 하러 가니? 아버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산 수색해주고 있다면서요. 남편을 찾는 건 경찰의 일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나선다고 해서 바로 남편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네,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저는 만약 제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일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침대 위에 있던 가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지 저는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다며 주저앉아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어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는 또 영업을 하러 갔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전히 아들을 찾지 못했고 봤다는 사람도 발견하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힘없이 걸으며 집으로 들어왔고 며느리가 집에 왔는지 현관문 앞에 신발이 벗어져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안방에서 친구와 통화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웃고 있는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진작에 보험 많이 들어놓을 걸 그랬어.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가입하라고 할 걸.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미리 보험 많이 들어놓으라고 했었는데 진짜 아깝다. 아유, 그러게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그랬냐. 보험왕께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마음이 약해지셨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든 건수 따낼 거라고 보험 가입시켰을 거면서 왜 그랬대? 몰라. 근데 진짜 아깝다. 만약에 그 보험 다 들어놨어 봐. 보험금이 도대체 얼마야? 아마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 살 수 있었을걸? 눈앞에서 연예인 아파트가 날아갔네. 내 친구지만 너는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남편 실종됐는데 저런 말을 하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아직 남편 못 찾았어? 지금 거의 2주째 아냐? 몰라. 관심 없어. 죽었든 살았든 얼마가 됐든 내 알 바야. 안 그래도 남편 척했다고 영감탱이가 열심히 돌아다니던데 찾을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다. 저는 아직 아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보험금 얘기를 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일에 미쳤다지만 어떻게 사람의 생사가 갈린 일인데 보험 더 들어놓을 걸 그랬다는 둥, 보험금이 눈앞에 날아갔다는 둥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꼭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 며느리를 신고하기 위해 조용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일부러 저희 아들을 산에서 밀친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증거도 없이 저희가 무작정 출동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증거 없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신고받았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체포하면 저희도 곤란해져서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출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기만 했지 녹음을 한 게 아니라서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제 아들에게 해코지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실종된 게 며느리의 짓이라는 확신이 가득 찼지만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하며 꿋꿋하게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전단지를 뿌려도 보고 방송 뒤에 실종된 사람 찾는 광고도 넣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2주가 넘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아들을 봤다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잠시 친구를 만나러 옆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행사라도 하는지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멀리서 살짝 발을 들어봤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 무리에 껴서 비집고 들어갔어요. 어쩌다 보니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내 앞자리까지 오게 됐고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쓰러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며느리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글쎄 저 여자가 우리 동네 부잣집 도련님 꼬시려고 했다면서? 도련님이 콧대가 얼마나 높은 분인데 겁도 없이 찝쩍거렸다나? 그러니까 말이야, 누구랑 동거하고 있었다면서? 윗동네 치킨집 사장님 아들이었나? 그럼 양다리 걸치려고 하다가 들킨 건가? 딱 마침 저기 오시네. 야, 저 사장님 기름통 들고 온 거야? 몸에서 기름 냄새 빼려면 좀 걸리겠다. 그지? 근데 윗동네 치킨집 사장님뿐만이 아닌 것 같아. 저기 이씨 아저씨도 소금 들고 오는 거 봐. 이씨 아저씨 아들도 건드렸나 보네. 나는 김 사장님 아들이랑도 만나고 있는 거 본 거 같은데? 저 봐라 저 봐. 김 사장님도 양반도 못됐다. 밀가루 들고 나타나셨네. 오늘 치킨은 저 여자가 되겠어. 아이, 도대체 몇 사람을 건든 거야? 능력도 좋아. 알고 보니 며느리는 옆 동네 유명한 부잣집 도련이 한번 꼬셔보려다가 실패한 것 같았어요. 하필 부잣집 도련님이 윗동네 치킨집 사장님 아들과 친한 사이였고 자신의 친구가 며느리와 살림까지 차린 걸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도련님이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들이댄 거예요. 도련님은 자신의 친구를 두고 자기한테 들이대는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저 여자가 살림 차린 사람도 있으면서 자신을 꼬시려고 했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도련님과 며느리가 있는 쪽을 쳐다봤고 며느리를 알아본 사람이 각자 누구 집 아들 여자친구 아니냐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부잣집 도련님도 꼬시지 못했고 그동안 바람을 폈던 게 다 들키게 된 거예요.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무려 만나는 남자만 제 아들을 포함해서 5명이었던 것인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남자친구의 아버지들이 와서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붓고 밀가루를 끼얹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옆 동네 주민들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해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며느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어쩐지 집에 안 들어오더라니. 그동안 우리 아들 두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린다고 안 들어왔던 거야? 너 설마 보험금 타서 내 연남들한테 퍼부려고 우리 아들 해코지 한 거니? 아니에요, 아버님. 진짜 아니에요. 저 남편한테 해코지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지금도 우리 아들이랑 나 몰래 남자 만나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쳤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험 덜 들어놓을 걸 그랬다면서 아깝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버님, 그걸 어떻게...
언제 들으셨어요? 저 근데 진짜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제 뒤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니 며느리는 진짜 자신이 그런 거 아니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물어도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대답만 해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며느리를 내팽개쳤어요. 사람들은 남편도 있었냐며 웅성거리기 바빴고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곧장 아들의 서재로 가서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았고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해탈감과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다녔다는 충격에 머리를 책상에 박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아들 발견했다는 전화일까봐 허겁지겁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로 거의 3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기우예요. 3주 만에 아버지 목소리 듣네요. 기우가 누구? 기우? 우리 아들 기우? 기우야? 너 진짜 기우 맞는 거야? 너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도 없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휴대폰 잃어버려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렸어요. 지금은 움직일 수 있어서 병원에 있던 전화기 빌려서 연락드린 거고요. 너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내가 당장 그리로 가마.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저는 직접 두 눈으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들이 말해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간만에 본 아들은 못 본 사이에 살이 조금 빠져있더라고요. 산에서 많이 다친 건지 3주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쪽 다리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 아직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며느리 말로는 너가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던데. 걔가 그래요?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저 걔 옆에서 같이 가고 있다가 발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어요. 그런데 걔는 분명히 저를 보고도 신고해주긴커녕 못 본 척하고 제 갈 길 갔어요. 아니, 뭐? 아니, 무슨 그런 정신 나간 기집애를 봐나?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서 갔다고? 그래놓고 나한테는 네가 갑자기 사라진 척 연기하고? 알고 보니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아들은 해코지 한 건 아닌데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고 며느리는 그걸 봤음에도 못 본 척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뻔뻔하게 한참이 지나 다급한 척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아들은 운이 좋게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해준 덕분에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사람이 지나가서 다행이었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 진즉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게 진짜 하늘이 도왔어. 그분께 너무 감사하네. 연락처라도 받지 그랬어. 연락처 알았으면 내가 연락해서 따로 살해라도 했을 텐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살겠다고 발버둥치기 바빴는데 그리고 굴러 떨어질 때 휴대폰도 잃어버려서 연락처 받을 만한 게 없었어요. 다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아버지한테도 좀 전에 연락했구만. 이 나쁜 기집애. 너 떨어지는 거 뻔히 봐놓고 아무렇지 않게 일하러 가? 내 생각엔 아마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너 안 구해준 것 같아. 아빠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걔가 그냥 쌩하니 가는데 보험금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싶었다니까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기집애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네 걱정은 안 하고 보험 더 들어놓을 걸 그랬다고 아깝다면서 그러고 있지 뭐냐. 만약 진짜 그런 거면 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옥까지 쫓아가서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연히 친구 만나러 갔다가 들은 건데 며느리가 너 몰래 바람을 폈더라고. 어마무시하던데 만나고 있던 남자가 너 포함 5명이었어. 그중에 살림 차린 남자도 있더라니까. 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지, 저 이혼할게요. 아니,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증거 없죠? 혹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나?
상간남으로 소송당할 텐데 증인으로 서주겠어? 아님 동네 주민 아무나한테 증인 좀 해달라고 할까? 제가 듣고 본 사실들을 전부 말해주었고 아들은 제게 들은 것들과 자신을 못 들은 척하고 간 것에 대한 배신감에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이혼 소송을 위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주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혹시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친구도 저를 만나러 나오면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야, 주만아, 혹시 오늘 오전에 너네 동네 난리던데 너도 그거 봤냐? 봤지. 네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요. 아니 무슨 행사 하나 싶어서 잠깐 봤는디 난리가 나버렸더라고. 너도 봤었어. 그래서 오늘 너한테 연락 없어도 별말 안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면 우리 아들 이혼하는데 증인 좀 살 수 있나? 요즘은 이혼하는데도 증인이 필요하냐? 그냥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합의 이혼했을 때 아닌가? 우리는 이혼 소송하는 거라 증인 필요해. 진술서만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까지야. 그냥 하나 써주면 되는 거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 내 친구 아들 일인데 내가 이런 것 하나 못 써줄까? 내가 내일 오전까지 니네 집으로 가져다 줄게. 저는 친구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는 흔쾌히 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친구는 그날 봤던 것들은 증인 진술서에 빠짐없이 적어주었고 저는 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제가 준 증인 진술서로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승소를 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받았고 상간남들도 소송을 걸어 상간남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이달의 보호망이라고 잘 나가던 전 며느리는 희대의 불륜녀라고 소문이 나서 회사 이미지 나빠질까봐 해고를 당했고 전 며느리에게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줄줄이 해지하기 바빴어요. 덕분에 회사의 손실이 커졌고 회사는 전 며느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더라고요. 매달 이달의 보호망을 차지할 만큼 많이 가입했었는데 이번에 해지한 보험도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도 전 며느리가 해준 보험 해지하러 갔다가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주워 들은 거라 고소당했다는 것까지만 들었거든요. 아마도 며느리 때문에 입은 손해이니 며느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그런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보는 거라 다소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 며느리 같지 않겠지만 간혹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존재하곤 해요. 여러분들은 부디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하시오. 저희 부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